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측의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이라는 해명과 곽 의원의 탈당 선언에도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대리직급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곽 의원 아들의 월급은 230만 원에서 380만 원 사이. 하지만 올해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그간 받은 월급 총액의 20배가 넘는 5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화천대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액인 1억 3천만 원과 비교하면 혼자서 38배가 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곽 의원의 아들은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성과급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며 주식이나 코인보다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날 거라 생각하고 일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배후에 있어서 대가를 받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곽 의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지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것 아니겠느냐며 이 지사를 공격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3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 명단입니다. 화천대유 대표이사인 이모 씨가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연간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을 기부한 걸로 나옵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때부터 회사와 관련된 어떤 언급과 행동도 회피했다고 했는데 이 씨로부터 1,000만 원이나 후원받았던 겁니다. 천화동인 4호와 5호의 실소유주인 남모 변호사, 정모 회계사도 각각 500만 원씩 후원했습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실까요? 부터 국민들께서 다 공분하시지만 그 위로금 또 산재 비용 배상금 이런 명목으로 50억이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저거는 정말 저렇게 변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냥 선물로 받았다든가 하면은 덜 하겠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되지도 않는 구실 들어서 한 걸 보면 너무나 속보이는 그 답변을 한 것이다 생각되는데, 다만 참 법률적으로 책임 묻기가 저것 또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저렇게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합법적으로 다 처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어지럽다라고 산업재해다라고 하는데, 삼성 있죠.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걸린 분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데 11년 8개월 걸렸어요. 바로 어지러워. 그래 놓고서 50억을 받고, 또 그렇게 그 어지러운 기간 동안에 이분이 또 동네 조기축구에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분이 대단한 스트라이커예요. 그래서 막 MVP도 하고 말이지. 그래서 저도 사실 한 달 전인가 이명이 있어가지고 이비인후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적들 나와가지고 산재 인정을 해주세요. 퇴직금 정산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나 따라가게 나도. 뭐 이런 류의 코미디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돈 먹은 것도 화가 나지만 국민들이 더 화가 나갔던 그 해명이에요.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곽상도 아들 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직업이었어. 이런 거죠 지금. 저는 곽상도 의원이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과 딸의 행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추적하던 분이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좀 남들보다는 좀 더 공정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요. 본인은 그러하지 못하면서 다른 분의 자제를 향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댔다. 두 번째는 처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1호 사원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 월급 평균에서 200 몇십만 원밖에 못 받았다라고 해서 월급 봉투를 쫙 내밀었어요. 이 정도 자료를 쫙 내밀고 통장을 내놓을 정도였으면 아들의 재산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50억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28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을 텐데, 뒤에 큰 것은 가리고 아주 일부만 내놨다라고 하는 것도 1호 사원이었다라는 얘기에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저는 오히려 분노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의 봉투를 보여주놓고 뒤에 부분을 숨겼다라고 하는 게 저는 상당히 분노스러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들 명의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의혹 해명에 적극적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결국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누구든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특검 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곽상도 의원이 당을 위해서 예전에 공을 세웠던 것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우리 당 의원들은 판단을 좀 하기 때문에 네. 이 그 50억 그 사태를 보고 곽상도 의원이 그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국민적 물의를 빚은 사건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난 몰랐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아들은 오징어 게임에 그 자기는 말일 뿐이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50억 받은 사람이 말 일리가 있습니까? 더더구나 이제 좀 죄송하지만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진상규명은 전혀 없이 아들이 50억 받은 걸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제명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치주의에서. 그 분명히 진상규명을 해야죠. 그래서 낱낱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정략적으로 꼬리 자르기나 이렇게 끊어버리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드렸던 말씀들은 다 믿어주셨습니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특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사태 와중에 심지어는 이제 조국 전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건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되는 일이 조국 전 장관에게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 조카가 우모 씨로부터 상장 주식 53만 주를 받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어떤 태도를 취했었는지, 지금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뭐 죄다, 문제다 그런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또 이 사건에 이렇게 코를 들이밀면서 강변하는 게 참 보기 언짢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딸이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서 뇌물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는 답을 해야 됩니다. 곽상도 후보의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건지.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빨 잘 받으면 이렇게 갑자기 50억도 생기는구나. 이것도 그렇고요. 사실 아파트 특혜 분양도 우리가 과거에 압구정에 특혜 분양이 있었고요. 또 수서 비리 사건이 있었을 때 특혜 분양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특혜 분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등장을 하죠. 박영수 특검의 딸의 경우에는 바로 대장동에 있는 도시생활주택이라고 하는 이 테라스 하우스를 그야말로 추첨하지 않고 분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난 6월 박영수 전 특검 딸이 분양받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입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시행사로 참여한 아파트로 부적격 등으로 계약 취소된 잔여 물량 중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를 직원인 박 전 특검 딸이 분양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 딸이 지급한 분양가는 7억 원가량, 현재 시세는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건 나오는 게 14, 15억이라고는
지금 여기 전세가 7억 5천.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무순위 분양에서 남는 물량은 시행사가 마음대로 분양이 가능하다며 불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뛴 시점에서 최초 분양가로 판매한 건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법규에 따라 당시 분양 가격으로 분양받았다며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테라스 하우스에 들어가 봤어요. 추첨 비율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랬더니 평균 300 몇 대 1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특혜 분양을 받고 누군가는 가슴졸였을 거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는가. 너무 슬프죠, 사실.